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리사도 영어를 잘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댓글에 답변도 할 겸 제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우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요리를 해야 한다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영어권 국가에서 요리를 해보고 싶다거나 해외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영어 구사 능력이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구사 능력은 있어야겠죠. 또한 한국이건 외국이건 요리를 하다 보면 음식과 요리에 대한 지식들 또한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요리 정보들은 영어로 된 원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영어를 한다면 보다 다양한 지식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에서도 번역된 책들이 있지만 이 유명한 서적들 빼고는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또한 구글에서도 영어로 검색했을 때와 한글로 검색했을 때 정보량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다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또는 전혀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껏 댓글에서 소통해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영어를 쓰는 것이 이미 생활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약 16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산 지도 오래되었고 영어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영어가 편한 언어인데요. 저도 처음 영어를 할 때 아주 골치 아팠던 경험이 많아요. 특히 영어권 나라에서 생활을 할 때 인종차별도 있겠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받는 차별 또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요즘은 키오스크라는 머신으로 무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빅맥 세트를 시키려고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주문받던 분은 답답해서 짜증이 났는지 저에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스만 하다가 감자튀김과 콜라 사이즈가 모두 라지로 나오는 오픈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로 일하다 보면 바쁜 주방에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될 때는 천천히 말해도 알아듣기 힘든 판에 빠르게 말을 하다 보면 상사가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으로 때려 맞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영어 배우는 것에 정말 집중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요리사로 10년 넘게 살면서 영어가 필요했느냐입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서도 몇 년간 셰프로 활동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살면서 영어 필요했을까요? 솔직히 한국에서만 요리사 생활을 한다면 영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양식을 했었기 때문에 요리 용어들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저는 당시 미국계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저의 주어지는 책임감은 막중했어요. 미국 본사와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CEO가 미국에서 방문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들이요. 그리고 굳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식품회사 또는 음식과 관련된 여러 직업군에서 영어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 한국 말고 영어권 나라에서 요리사로 살려면 영어가 필요할까요?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리사로 살면서 점점 관리자급으로 직급이 올라갔을 때 영어는 필수예요. 셰프로 일하다 보면 요리 말고도 주어지는 업무가 많아요.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그리고 본사로 매일 보내야 하는 이메일 모두 격식에 맞게 영어로 잘 작성해야 하고요. 매일매일 하고 있는 FOH 그리고 BOH 그러니까 홀과 주방의 매니저들이 모여서 미팅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제가 영어에 중점을 두고 말해서 그렇지 요리사는 결국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경험이 쌓인 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영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캐나다 주방에서 일할 때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막 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이분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요리 경험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러면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영어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니 좀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리고 꼭 어느 주방에 가던 주둥이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한국 분이 영어는 잘 안 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그 경험들을 몸으로 보여줬을 때 이 친구들이 절대 샬라샬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요리는 곧 세계의 언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리에도 관심이 있고 영어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에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단기에 영어를 유창하게 만드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치 이런 계단 모양 같더라고요. 한때는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정체기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영어를 공부할 거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국말로도 쓰지 않던 일기를 영어 한번 배워보겠다고 약 3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요리사로 살면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는 많이 찾아온다 입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던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영어를 사용하면서 셰프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